다음은 위원장님께 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에서 1억으로 상향해야 되는 이유를 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1.2배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 시점 2001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1.752배 상승했고, 이걸 환산하면 8,760만 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2001년 대비 1인당 GDP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기준 시점에 11,983달러였고 2021년도가 37,500달러입니다. 그래서 GDP가 3.1배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보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 합계 대비 5천만 원 이상의 순초과 예금의 비중이 2018년도에 45%였는데 올해 3월에 49.7%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2018년 말에서 2024년 3월 말까지 총 예금의 증가는 1,065조였습니다. 동기간에 은행 예금의 증가는 779조. 그래서 전 금융권 예금 증가의 73.15%가 은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총 예금 대비 은행 예금의 비중이 2018년도 말에 62%에서 24년도 3월 현재 65.3%로 꾸준히 은행 예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3년간 유지됨으로써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예금은 꾸준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은행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 역시 외환위기 이후에 모두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은행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이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형상,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걸로 봅니다. 은행의 경쟁력은 더 상승하겠지만 비은행권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재정 건전성, 수익성 악화는 당연히 귀결될 걸로 보고, 최근에 부동산 PF 부실도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은행 이익의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 있어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KB 같은 경우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원장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억으로 올리고, 또 우리 감독원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서 예금 요율에, 보호 요율에 상승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사후 조치를 통해서 보완하면, 또 금융당국이 좀 더 관리 실력을 좀 높여서 하면은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혹시 또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자꾸 주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예. 예, 의원님 저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에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뭐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은행 쪽으로 너무 예, 자금이 이제 이동될 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되는 그 트랜지션 과정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지금 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중이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